사람들은 흔히 복과 지혜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쌓으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을 떠나지 않은 지혜가 바른 지혜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니라. 이 말씀은 복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 삶이 온전해질 수 있으며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지혜를 얻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만을 쫓다가 복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의 장애라고 합니다. 즉, 너무 많은 생각과 분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기쁨과 단순한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복을 쌓지 못하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해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공감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너무 깊이 사색하는 나머지 현실적인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진정한 지혜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을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을 떠난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복만 있고 지혜가 없는 것은 허망하다 반대로 복만을 추구하면서 지혜를 놓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흔히 부와 성공을 행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복이 있되 지혜가 없으면 그 복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큰 부를 쌓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몰락한 사람들, 권력을 가졌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이처럼 복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고 바르게 활용할 지혜가 없다면 결국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명성을 얻어도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진정한 복이 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쌓을 줄 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쌓는 것은 곧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복을 쌓는 길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탐욕이 많으면 결국 얻은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복이 더욱 커집니다. 셋째,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즉, 복을 쌓는 것은 곧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를 얻으려면 복을 활용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명상과 수양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더 많은 지혜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과 지혜는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한다. 복을 떠나지 않은 지혜가 바른 지혜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과 지혜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쌓으면서도 지혜를 얻어야 하고 지혜를 실천하면서도 복을 쌓아야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과 지혜를 함께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과 지혜를 함께 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도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되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부와 수양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삶을 충실히 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복이든 정신적인 지혜든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복과 지혜를 함께 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국 복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삶이 온전해진다. 복을 떠나지 않은 지혜가 바른 지혜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복만을 추구하는 삶도 지혜만을 추구하는 삶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복과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바르고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의 조화. 온전한 삶의 열쇠의 사람들은 흔히 복과 지혜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쌓으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따로 추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길입니다. 복을 떠나지 않은 지혜가 바른 지혜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니라. 이 가르침은 복과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지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나 학문적 성취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살아가다 결국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의 한계. 지혜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동서양의 고전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한 유명 대학 교수는 30년간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 명쾌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전적인 삶은 공허했습니다. 학문에 몰두하며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식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 보였고, 모든 일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삶의 단순한 기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지식과 사고는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단순한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과잉 분석의 함정에 빠져 행동하지 못하거나 작은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단순한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빈 껍데기 같은 성공 반대로 복만을 좇는 삶도 결국은 허망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 부, 명예,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은 20대에 엄청난 인기를 얻어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성공을 관리할가 부족했고, 무분별한 투자와 사치로 인해 이때에 파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전적 공허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성공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보다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기적 행복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나요? 그 사다리가 정말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벽에 기대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없는 성공은 결국 잘못된 벽에 기댄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이유. 복과 지혜의 불균형. 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 증후군을 연구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복을 쌓으려 하지만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가 부족해 결국 소진되고 이용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버, 휘버, 주는 사람과 테이커, 받는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는 무조건적 기버는 직장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고 스트레스와 번아웃 위험이 높았습니다. 반면 전략적 기버는 베푸는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지혜를 갖추었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학교 교사는 항상 동료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학생들을 위해 개인 시간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함을 당연시했고 결국 그녀는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을 받은 후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일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 프로젝트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일정을 확인해 보니 목요일 오후에 시간 정도 시간이 있네요. 그 시간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변화로 그녀는 여전히 복을 쌓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태도 변화 후에 동료들의 존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혹시 무조건적인 착함으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베푸는 마음과 자기 보호의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키우는 대화 전략. 복과 지혜의 균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법입니다. 지혜만 추구하면 차갑고 공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복만 중시하면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대화 예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의 접근법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점에 몇 가지 가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잘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 몇 가지 개선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불가능합니다. 제 일정이 이미 꽉 찼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제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다음 주 초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도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대화법은 지혜롭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복의 마음을 함께 표현합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균형 잡힌 소통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복과 지혜의 선순환. 지혜의 균형을 잘 이룬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중견기업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가 커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그의 선함을 이용하는 사는 상황이 발생했고 회사 분위기도 나빠졌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원칙 있는 자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업무 기준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직원들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에는 냉철한 분석을 적용했지만 그 이익의 일부는 항상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를 통해 회사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원칙과 규정에 불만을 가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모두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지도 좋고 원칙도 명확한 회사로 평판이 자리 잡았어요. 이 대표는 지혜를 떠나지 않은 복이 진정한 복이니라는 말의 의미를 한 사례입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 직원들의 성장과 사회의 기여까지 포함하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복과 지혜의 균형은 어떠한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키워나갈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쌓는 실천법, 복과 지혜를 함께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자기 성찰 매일 저녁 5분간 오늘 나는 복을 쌓는 행동을 했는가? 오늘 나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균형이 깨졌다면 다음 날 어떻게 조정할지 계획해 봅니다. 균형 잡힌 독서와 학습 지식을 넓히는 책, 지혜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 복을 번갈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경제학 책을 읽었다면 다음에는 인간관계나 봉사에 관한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참여와 관찰의 균형. 삶의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복,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 지혜를 기르세요.
베토와 멘티 역할 병행,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가르치는 경험, 지혜 나눔과 함께 자신도 다른 분야에서는 배우는 입장, 복 쌓기를 유지하세요. 한 40대 직장인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승진과 성과에만 집중했어요. 팀원들을 돕는 것도 그저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에서였죠. 그러다 번아웃을 경험했고 삶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에 업무를 2시간 일찍 마치고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주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전달하는 동시에 저 역시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새로운 시각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놀랍게도 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직장에서의 성과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복과 지혜는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함께 키울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진정한 성공. 복과 지혜의 조화가 가져오는 벽과 직과 지혜의 조화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의사는 20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전문 지식, 지혜를 활용해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환자를 질병의 대상으로만 보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환자의 차트와 검사 결과만 보고 그 사람 자체는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정확했지만 뭔가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진료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혈압이 높으니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네요.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생활 패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환자와 5분만 더 대화하는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더 정확한 진단, 지혜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의사의 공감복은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를 높였습니다. 30년 경력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의학적 지식과 환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결합되자 치료 결과도 좋아지고 저 자신의 직업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복과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지혜의 균형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기술만 발전하고 인간적 가치와 배려는 잊혀진 사회는
결국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복과 지혜의 조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후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잡한 문제들은 고도의 지식과 함께 깊은 인간애가 결합될 때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